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종입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오영훈 도정에서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공약과 관련해서는 15분 도시 전담부서와 행정체제 개편 지원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 변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지난해 15분 도시 논의회에 이어서 오늘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행정체제는 과연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시죠. 강충령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도 이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제왕적 도지사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도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준비했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일단 필요성은 공감하고 어떻게든 꼭 해야 되는 제도다라는 것은 지금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이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16년 동안 지켜봐왔고 도민의 뜻과 거리가 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좀 그 완벽한 형태의 도민의 뜻이 담긴 기초단체라든지 기관 형태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당이 다 지금 필요성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행태도 될 건데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의 조상근 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그러면 이걸 지금 연구 용역을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용역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네, 아직은 연구용역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연말까지 그 연구용역 저희 제안서를 접수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1월 한 13일 정도에는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어떻게 이 연구를 할 것인지를 또 소개서를 내고 제안서를 내고 그것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용역은 좀 특징이 있는 것이 그 도민 공로나 도민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가장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공론조사라든지 어떤 사회조사 방법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민 공론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참여하길 바란다, 네네, 바란다 맞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토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팀을 신설하겠다라는 조직 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변이 없으면 통과되는 거겠죠? 조직 개편안 자체는? 예, 뭐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과될 가능성이 꽤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쭉 추진이 될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미 16년 전의 체제고 예. 지금 하더라도 또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20년을 지금 체제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의 이 도지사와 도의회만 있는 체제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 추진 일정과 시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010년도 우금민 전 지사부터 지금의 2010년? 최근의 원희룡 지사까지 네. 그 다양하게 지금의 제왕적 도지사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네. 의회와 네. 중앙부처의 반대로 지금의 체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오영훈 지사께서 그 공약상도 그렇고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도민 여러분과 또 의회 그리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해서 설득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금도 촉박한데 또 다른 내용의 여러 가지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병행하면서 투투그레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2026년도 계획대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도 설득하면서 지금 도민들의 의견도 모아가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앙부처까지도 해야 된다고 중앙부처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최근 도에서 발표된 조직 진단에 보면은 행정체제 개편 지원팀이 신설된 만큼 오 도정의 의지는 강하다 네, 이렇게 봐지는데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도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 우리 도민의 손으로 먼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좀 서로 교환하는 식의 시도가 지금 조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네. 봐가지고 지금 도민들은 자기 손으로 시장 군수를 뽑고 싶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직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 부활이든 기관 운영이 다양화하는 부분에 맞추는 부분하고 네. 또 다른 도민들이 관심 있는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네. 이런 것까지 이번 용역에 좀 담아내서 그리고 강충영 의원이 얘기했지만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형태. 근데 이게 계획에 2024년도에 이렇게 뭐 주민투표를 하고. 네. 26년도에 완성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다소 좀 여러 의문이 가지로 든다.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제주도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국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이러면 일정이 좀 너무 시급한 거 아니냐. 지금 2026년 선거 때 도입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저도 의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들이 뭐 제주도 혼자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뭐 지금 10년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죠. 정부에서 불수용한 이유가 뭐 저희들이 이런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도민들의 진정성을 담아서 요청을 한 게 그 정부에서 받아들일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반성을 하면서 이번 오영훈 지사님이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선거 공약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라는 이런 방향에서 도민들의 진정성을 담아내라 하는 연구용역비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면 뭐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에 공론화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국회를 쓸다는 과정도 같이 병행하시겠다 이런 말씀. 네, 아까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뭐 도민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의사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회와 정치권에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마땅한 그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이렇게 공고된 게 한 15억 원 정도 책정됐으니까 용역비로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도 책정되어 있는데 또 행계위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또 8월 30일에 구성됐는데 여기도 내년에 회의 수당이 한 1억 원 잡혀 있다. 그래서 또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데 강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행계에서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은 뭐 과업지수가 있는데 알겠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네. 더 줄여야 됩니다. 뭘 줄여야 된다는? 그 연구 용역비 1억도 있지만 네. 여기서 또 1억 4,300만 원의 네. 그 행사 지원 실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15억에 달아 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서 네. 이들을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들한테 지사님이 우중을 뭐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행계위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어느 만큼 할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행계위가 옥상 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사님의 우중을 전달하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또 1억을 주면서 또 설명회를 또 24차례 이상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역할에 대해서도 그럼 용역이 15억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들의 역할에 하여간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난 8월 30일 새롭게 구성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연구용역 과업치서 작성이라든지 행정체제 모형 모색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중앙 절충 논리 개발 이런 게 그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민공론화에 대한 과정은 이제 용역 절차를 거쳐 하게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어서 연구 용역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몇 개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행정개충구조를 지금처럼 단층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연구 용역에 그 수시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용역 과정에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특별법 개정이나 앞으로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논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논리 개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행계위의 역할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그 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과 병행해서 행계위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건 또 도산하의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근데 의회에 이미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자치위원회랑 소통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행계위에는 지금 1억 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연구 용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착수 보고 그 중간 보고 뭐 결과 보고까지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나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은 결과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의 또 주문이 있으면 행계위에서 그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게 과정을 보면 용역 또는 네네. 용역 중간 과정에 도민공론화, 그 다음에 주민투표, 네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설득, 국회 동의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네네.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일정을 가져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해낼지, 어느 정도 시점으로 해낼지, 과정, 그리고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감충영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 용역 15억 외에도 또 다른 회의 수단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희가 봐도 이건 다소 의심스럽다. 도지사가 원하는 형태의 의견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가지 않느냐는 의심도 들기 때문에 이거로 사실상 이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정에서 더 많은 설득과 노력 이런 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혹시 뭐 덧붙이는 네. 수단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단까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데 행사실비의 설명에는 용역 과정에서 설명이 또 있거든요. 네네. 미리 두 군데가 한 군데 갑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용역도 들어가고 그다음 행계위도 가는데 행계위에서 설명을 하면 이 내용을 분명히 용역팀에서 또 주민참여단에서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행계위에서 설명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지사님의 우중이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 설명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용역진하고 행계위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별개의 사항으로 가야지 그렇지만 쉽지도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 네. 행정체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제 조례에서 하는 기능이 어쨌든 공론화라든지 뭐 모형 모색 그리고 중앙절충 논리 개발 이런 부분에서 아까 회의 수당이 필요하다는 말씀대로 저희가 수시 회의를 열 건데요. 이제 연구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이 행계위에서 거의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업지시서 방향에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연구 용역 내용과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용역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필요한 곳에 우리 행계위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회의 수당과 이제 행사 실비 보상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이게 용역비 15억에 행계위도 역할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2억 몇천만을 잡고 한 것들이 제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건데 강 의원님 의구심은 이게 결국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을 답을 정해놓고 도의사 의중대로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사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의구심도 좀 털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중복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네. 마찬가지고 예. 아주 별개로 가야 될 사항인데 예. 아까 말한 주민 그 참여단에서도 또 6개월간의 수기 과정 속에서 또 교육도 시키고 도민 의견 수렴 속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설명이 있는데 굳이 그 미리
행계위에서 행정이 설명을 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니면 한꺼번에 15억 용역 중에 묶어서 하든. 네, 같이 해야죠.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계위 우리 지금 연구용역 예산에 담겨 있는 부분들은 좀 TV 토론회, 그다음에 전체 권역별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행계위의 역할들은 좀 수시로 도민들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또 별도 뭐 설명회가 또 요구하는 데가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준비 차원에서 또 용역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민공감대 속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니까 괜찮다라는 식이고 또 의원님께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당 상임이신데. 이 행정체제와 관련돼서 우리 행정체제 개편위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주도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용역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기 전까지 중립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게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반적인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일 겁니다. 네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과업지수 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할을 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하게끔 해서 이게 또 다른 의심을 낳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어떤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중립적인 역할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그러면 있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또 뭐 설명이나 이런 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일정하게 필요도 하지만 네. 중복되는 부분은 의심은 해소해달라. 네. 또는 중복되는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견입니다. 네네. 뭐 그럼 일단은 뭐 이런 의견들 충분히 이제 국장님이나 다스로 좀 행정이나 의회가 좀 상의해서 결국은 예산이 통과돼야 될 거니까 그죠? 같이 예, 풀어야 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보니까 지금은 누구의 의중이 아니라 그죠? 도민의 뜻을 제대로 모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좀 포인트로 잡아야겠다라는 것이 좀 공의하시는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행정체제 개편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실 건데 우리 위원장님 해주시겠어요? 예.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 우리가 부탁드릴게요. 2006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4개 시군, 네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항 있던 그 시가 2개 행정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개 행정시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자치입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민주성이라든지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왔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 반면 도지사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해서 이런 부분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이계 행정지는 행정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는 행정의 질, 자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도민의 어떤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도민의 뜻이 중요합니다. 도민들은 지금 수년 동안 스스로 우리 손으로 시장 군수를 뽑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또는 용역에서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도민의 뜻 그리고 도정의 어떤 철학 이런 거 맞물려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지금 도민들이 뜻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장 군수 이런 것들 직접 뽑고 또 기초의회를 만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한 몇 %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지금 제가 여기서 몇 프로 하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조사했던 것들. 기존에 있을 때는 충분히 60% 이상 60% 이상은 필요성이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인구의 변화, 세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이런 거를 충분히 담아내서 그리고 지금 전체 도민의 뜻에 맞는 기관 운영, 기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어떤 자기결정성 요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네. 제왕적 도지사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마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그
초기에 비해 가지고 행정시장의 그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좋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정국장님보다 못하다. 또 흔히 말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서귀포시에 출장소가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의견을 개진함에 행정시장보다는 지금까지도 지사한테 직접 건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또 네.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될 것은 저희도는 지사님이 결정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MOU가 필요합니다. 자체별로. 네네. 외국인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지자체별로 MOU가 필요한데 그때는 행정시장이 못합니다. 지사님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다툼이 야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농도가 있습니다. 농도가 측정을 해보니 제 땅입니다. 네네. 그럼 제가 이 농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 땅이면은 막을 수가 없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본인의. 아니요. 농도인데 내가 30년 이상 네. 이용했던 다른 분들이 이용했던데 제가 땅을 사가지고 측량을 해보니 아, 내 이게 땅이었다. 도로가 내 땅이었다. 네.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건의 제약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장은 막지 못하지만 토지 인도 소송을 득해 가지고 이 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맹지라 가지고 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도로법 99조 102조에 네. 지자치단체장이 네. 이거를 법정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허다한데 지금은 시장이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일조차 아주 간단한 일조차 지금 지사님이 일일이 다 해야 되기 작은 지역의 때문에 민원들조차 지금 다 해결하려면 결국 도의사 결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너무 행정력 낭비고 힘들다라는 말씀.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 불편하다. 이유가 첫 번째로 지금처럼 이 지금 행정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선제의 모양인 행정체의 직선제든 아니면 기초의회 부활이든 이게 시민의 뜻이고 도민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토론도 하셨지만 우금민 지사나 지금 최근에 원희룡 지사까지 계속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안 된 건 아닙니까? 조 국장님 이게 지금까지 개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가 뭐 지난 10년 이상 네네. 해왔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은 현행 법률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수용이 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내면에선 지금 있는 행정시의 그 기능을 아까 강충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인사권, 예산권 더 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이 권한들이 자치단체에는 있는데요. 지금 행정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뭐 조례규칙 제정권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방세를 징수할 권한이라든지 뭐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반추해 보면 뭐 지금 행정시를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행정시장을 직선해서 기초의회는 두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지사님 공약과 같이 명실상부하게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진정성을 갖고 수렴해서 저희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수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진정성 담긴 도민 공론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도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이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와 이렇게 해야 돼. 제주도에 이런 행정기관, 행정체제가 필요해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지금 이후에 가장 관건인데 이전에는 그게 잘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말씀. 예, 진짜 그 학자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지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수십 차례 활동을 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또 법률이 개정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생겨서 그대로 시군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도 좀 뭐 기관 구성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그 제도적인 한계 이런 부분을 한번 뛰어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아마 도민사회에도 많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아서 도민들의 중재를 모으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정말 꼭 가능한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뭐 최근에 한국지방행정학회입니까? 제주도가 용역 의뢰해서 낸 결론을 보면은 또 거기는 굉장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뭐 현재 특별법의 제주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나 혹은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용역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네. 정말 저희들을 좀 주변 환경이 지금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오히려 학자들까지도 이게 과연 되겠느냐, 법률적 한계라든지 중앙정부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을 때는 단층제, 지금처럼 이제 시군을 폐지하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아직도 인식과 그런 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도 이제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겠습니다만 이번에 5월에 했던 연구 용역은 그런 학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서 어떤 공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내년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 용역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과 달리 내년에는 진정성 있는 이제 도민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이제 행정체제 도입 방안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존의 연구 용역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도출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연구 용역이 어떻게 보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약간 이 마법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용역에서 나온 그 진행하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면 네. 그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주지원위에서 반대했던 내용을 좀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 점진환과 혁신안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사실 지금 반대했던 이유가 약속이거든요. 네네. 그 도민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단일 행정 광역 행정 체제를 개편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느냐의 첫 번째 약속고 또 그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첫 번째 네. 지금의 행정체제를 약속했던 부분을 바꾸는 그 과정 속에 좀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조상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네. 6월 달에 강원도가 지금 출범합니다. 또 12월에 전라북도가 그렇죠. 출범하는데 거기는 기초자치 폐지가 없습니다. 네. 이를 우리가 분명히 명분화해서 저희 도민이 원하는 지금이 아닌 그 다양한 방식의 우리가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북도가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실은 그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했던 사례가 시장조사한 지 한 번입니다. 네네. 한 번 가지고 중앙정부가 수용 불가하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4.3 특별법 20년 노력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도민의 최고의 뜻대로 잘 준비된 안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지 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는 도저히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네. 이런 걸로 봐져서 이번 기회에 도저히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하고 좀 민주적인 절차를 잘 얻어서 도민의 뜻대로 가면 기회에 다소 시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뜻대로 계속 가면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방법이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좀 시기도 괜찮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도민의 뜻을 모아갈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뭐 4.3 예를 잘 듣지만 4.3은 전 도민의 염원이 다 표출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민 전체가 다 전국에다가 되고 계속인 문제가 있다고 계속 떠들고 그 정도의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 건데 그 과정이 아마 이 연구 용역의 공론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론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이 공론화 제주도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주면서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공론화는 일반적인 도민들의 생각을 읽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도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먼저 설명회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 TV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현행 체제가 어떤 진단이 나오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또 저희가 이번에 공론화의 핵심으로도 도민 참여단 300명 이상으로 좀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계각층의 뭐 그 구성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든다면 제주형 행정체제 그리고 제주의 행정구역을 몇 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광역과 새로 생겨나는 행정체제 간의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도민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론화를 통해서 대대적인 도민 여론을 좀 수렴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제주도의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계속 의회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이게 도의사가 다섯 여섯 개 정해준 답대로 지금 가려는 과정이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표출하셨는데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더더욱 의심이 갑니다. 더더욱 의심이 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네. 10년 넘게 네.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그 지금의 그 단일광역 행정체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2개의 행정구역 또는 4개의 행정구역, 그다음에 3개의 행정구역을 대다수 우리 도민들이 선택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초구의 부활이냐, 행정체 직선제 2개 갖고 싸움에서 그동안 합의점을 도출을 굉장히 힘들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회도 왔고 중앙정부에도 요청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힘든 안을 갖고도 힘든데 그러면 다시 2개에서 4개의 안도 힘들고 네. 그다음에 기초구의 부활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라 가지고 다툼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5개, 6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 다툼의 여지가 또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를 또 늘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도민사회의 통합을 이루려는지 저는 의구심이 어쩌면 이게 형식적인 그 공론화 과정이 아닌지까지도 저는 예시라고 했지만은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예. 정확한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개, 6개면 왜 5개, 6개를 해야 되는지, 기관 통합형을 한다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예시만 지낸다면 그 밑에 따르시는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예시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 의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도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굉장히 이게 답을 정해놓고 가는 형식적 과정이지 않냐. 굉장히 의심스럽다. 결국은 도지사가 선거 때 얘기했던 그 공약으로 말했던 몇 가지 체계에 대해서 뭐 기관 대립형을 말했었고 5-6개 구역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시거든요. 조금 오늘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델에 대해서 그 당선자 시절이라든지 공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학자분들과 토론도 하고 하면서 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도지사에 대한 어떤 권한 집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왕적 도지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5-6개라는 부분들은 아마 그 시기에는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리고 기관 통합형도 외국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와 같이 이제 집행부와 의회 수장을 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생소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도민 공감과 수기 과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도민 의견들이 반영된다면 지사님도 그 뜻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자 시기와 지금 도지사로서 취임해서 이제 이런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는 시기에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납득이 되십니까 이제? 아니요. 지금이라도 네. 명확하게 네. 그 기존의 여론조사를 보면 5개, 6개의 행정구역에서는 2%도 안 나옵니다. 네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일단 국장님 얘기는 뭐 5개, 6개든 1개, 2개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오픈해서 공론화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용역에도 몇 개는 안 나와야 돼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행계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봐보겠습니다. 행계의 걸 보겠다.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예,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우리 강 의원님이 약 의심스러운 건 뭐 저도 일정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건 구역을 어떻게 나눌까인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또는
다른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것인가.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면서 도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도지사로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기초 폐지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기초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오히려 저는 들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주 어려운 용어인 이게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이런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로 도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네네. 쉬운 용어로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거를 잘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연구원장이라든지 도지사님께서 뭐 기초 지역을 뭐 5개, 6개라는 발언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지 사실상 전문가든 도민의 뜻대로 간다는 의견이 더 앞에 있었으면 이런 혼란을 드리고 더 자세하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이제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 행정구역 설정이라든지 아까 기초 도입 여부 이런 부분들은 도민공론화 과정에서 네. 연구진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뭐 행정구역을 몇 개로 할 것이냐는 그 지역의 역사성 그리고 생활자치, 뭐 경제 활동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뭐 선거구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이게 2개가 좋겠느니 3개가 좋겠느니 아니면 다른 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민공론화 과정에서 걸러지고 또 최적의 안을 도민참여단에서 설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나오는 건 2개, 3개, 5개 또 많이 보는 분들은 읍면동 자치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안들을 전부 다 도민 공론화 참여하신 패널 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까 300분이라고 했는데 300분은 어떻게 뽑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공론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민 대표성 있는 집단을 뽑을 때는 굉장히 무작위 추출을 해서 네. 이게 한 예를 들어 3,000명을 설문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겠느냐 의사를 물으면서 300명 정도 추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뭐 성별 이런 부분 종합 감안돼서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300명을 좀 랜덤하게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랜덤하게 뽑은 그 300명의 도민 공론화 패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또한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저는 네. 이 도민참여단은 제가 보건대 좀 합리적으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 여기서 제가 보건대 그 행계위하고 이 도민참여단하고의 소통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 또 그리고 이 도민참여단을 도민 의견 수렴 그 기구 안내에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별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숙련하고 이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할 뿐인데 아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저는 통합해서 봐야 되고 또 이분들의 뜻과 그다음에 행계위의 뜻이 어느 정도 융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은 도민참여단이 기왕 구성되니까 이 도민참여단의 의견에 따라서 그걸 최종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면 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함께 논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행계위 정도 수준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네. 우리 강 의원님 지적 저희도 충분히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관계가 모호할 수도 있다. 음. 그냥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네. 도민의 공론 과정을 잘 거치도록 도에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행자위 중심 의회에서 계속 주시하고 도민들에게 과정이나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계속 도정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들의 말씀에 100% 저도 공감하고요. 그 도민참여단이 어쨌든 6개월 이상 수기 과정으로
정말 바람직한을 만들면 좋은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행계위는 이 도민참여단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서 도지사에게 그 주민투표안 그리고 최종 그 행정체제 설정 모형을 권고를 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참여단의 어떤 활동에 뭐 직접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통해서는 뭐 하더라도 행계위는 최종 역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의 연구 용역이 나오면 설명회 하는 이런 부분들 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민참여단과 그래도 같이 이제 구조는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해외 사례들이나 다른 지역 사례들 보면 결국은 이 공론화를 하는 도민참여단 같은 기구가 만든 최종안이 행계위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최종안 자체가 나중에는 헌법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안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것의 역할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어쨌든 최종안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이 안을 올리자라고 안을 올리는 쪽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걸 거르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은 도민참여단에서 뭐 단일안이 올라올지 아니면 약간은 복수의 시나리오적인 안이 올라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도조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수기 민주주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네네. 또 그 도민 의견을 어떤 할까요? 도에서 내용을 보면 인식조사, 도민 설명회, TV 토론회, 뭐 여론조사 다양한 형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제대로 하는데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300명 이상 구성해서 6개월 이상 학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도민을 대표한 사람들을 충분히 잘 선정해서 참여하도록 하면 네. 뭐 나름대로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토론회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현재의 제왕적 도지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도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만 얘기 좀 나누고 토론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도민 참여해야 된다. 네, 또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네. 왜 지금의 제왕적 도지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참여해야 되고 네. 이를 우리 의회가 네. 이해하고 설득하고 도민과 함께 이 뜻을 그 도정과 함께 그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 설득 과정을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은 우리 도민들이 원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안이 마련되기 전에 어쨌든 제주도도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뭐 국회나 중앙정부 설득 과정은 의회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맞습니다. 예, 예. 네,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도민의 뜻이 행정체제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그 용역에 관련돼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안을 행계위 권고를 통해서 지사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정부 설득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작업을 할 건데 네. 좀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뜻대로 잘 적용이 돼서 우리 지역 또 이거와 관련돼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형태의 마지막 고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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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구 영역에서 좀 목적으로 밝힌 게 있는데요. 지금 특별자치의 어떤 고도의 자치권 이런 부분과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그런 달성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려면 도민들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행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공감,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책임성을 갖고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세 분 다 공님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도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오늘 토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말씀 짧게 한 뭐 30초씩만 하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예,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뭐 기초단체 부활이든 뭐 여러 형태로 네. 도민의 뜻대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앞으로 100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정말 필요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정말 필요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정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민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저희 행정에서 역할은 이런 그 과정을 준비하는데 지원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든지 도민 공론화 그리고 의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 그리고 중앙정부 수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꾸준히 잘 준비해서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코로나19로 또 경기 상황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회가 너무 숨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민의 여론을 듣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제는 도민 곁에서 도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이라도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앞으로 잘 논의한다면은 아마 또 가장 또 원하는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제주도민의 진실한 염원이다. 이건 도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염원이 모아진다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가장 귀에 남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필요한 그런 행정체제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에서 이후에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가는 과정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정의 이런 활동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